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 전문 S&P 경영자문의 임문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업의 암,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지급금 해결 방법에 급여, 상여, 배당은 제가 제안하는 가지급금 해결 방법 7가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상여, 배당은 상당한 부담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는 7가지 방법이 도저히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지급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요. 그래도 가지급금이 무엇인지 가장 와닿게 말씀을 드려보면, 법인이 누군가에게 대여한 돈으로 결국 받아야 하는데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못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간주하는 장부상 자산으로 잡혀있는 계정입니다. 가공매출, 매입과소 등으로도 발생합니다. 기업을 방문해보면 실제 대표님들이 사용하지 않고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잡혀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표님이 가져가신 경우 말고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영업상 필요한 리베이트와 신용이 나쁜 종업원의 고용으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도 부작용을 잘 아시면서도 가지급금이 생기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지급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인정이자인데요. 인정이자는 연 4.6%로 만일 대표님이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4.6%의 이자가 원금에 합산됩니다. 다음 해에는 다시 4.6%가 원금에 합산되는 방식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4.6%가 얼마나 빨리 불어나는지 많이들 방심하시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10년이면 인정이자로 인해 원금이 불어나 원래 가지급금의 약 1.5배가 됩니다. 5억 원의 가지급금이 인정이자로 인해 10년 후에는 약 7억 5천만 원이 되고요. 15억 원의 가지급금이 인정이자로 인해 10년 후에는 약 15억 원이 됩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5억과 10억의 가지급금이 10년 후에는 각 7억 5천만 원과 15억으로 불어나는 것이죠. 원금이 얼마든 간에 10년이면 원금의 1.5배가 됩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해결 방법들을 소개하는 시간이니만큼 각 방법들의 구체적인 원리와 절차 등은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자만큼 법인의 이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추가 발생합니다. 기업이 은행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지급이자가 송금 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상환하지 않은 인정이자만큼 대표님께 상여 처분해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남아있는 가지급금은 회사 폐업 시 가지급금만큼 대표이사 상여 처분이 되며 대표이사 사망 시 가지급금만큼 상속세 가표에 잡혀 추가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상 배임 횡령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신용도를 떨어뜨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미상환된다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도 자산이므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식 이동 시 세 부담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가지급금을 기업의 암이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7가지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전 영상에 가지급금 해결 방법 7가지에 대한 개별 영상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익소각입니다. 배우자가 대표님께 주식을 정의하고 대표님은 정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반환하고 소각하면서 그 소각 대가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정여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을 소각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없고 주식수와 이익잉여금이 줄어듭니다. 자본금의 변동이 없어 건설회사 등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최근 과세당국이 실질과세 위반 등 하자 있는 케이스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주의를 하셔서 실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상감자입니다. 이익소각과 비슷한 절차를 거칩니다. 배우자가 대표님에게 주식을 정의하고 대표님은 정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반환하고 소각하면서 그 소각 대가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정여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소각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함께 주식수도 줄어듭니다. 이때 액면가와 시가의 차이만큼 이익잉여금도 함께 감소합니다. 이익소각과 마찬가지로
최근 과세당국이 실질과세 위반 등 하자 있는 케이스에 대해 점검하기도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실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이익 소각입니다. 자본금 한도만큼 세금 없이 법인 자금을 엑시트합니다. 자본금 한도만큼이니 자본금이 큰 기업에 해당됩니다. 통상 자본금의 90에서 95% 수준으로 엑시트하며 배우자 전이가 필요 없는 방법으로 자본금 변동이 없으므로 금슬 업종에 적합합니다. 네 번째, 신자본환원입니다. 상환 우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신이익 소각과 마찬가지로 자본금 한도만큼 세금 없이 법인 자금을 엑시트합니다. 자본금 한도만큼이니 자본금이 큰 기업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전여가 필요 없는 방법으로 자본금 변동이 없으므로 건설 업종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정관 개정 후 보통주를 상환 우선주로 전환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 특허 상표권 등 무형자산 활용입니다. 대표님 개인 보유 특허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양도 대가의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 공제하여 40%만 소득이 합산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에 엄격한 검증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대표님 보유 특허 상표권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자사주 매입입니다. 대표님이 보유한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양도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지급금 처분 목적으로는 적합하지는 않기 때문에 절차나 사기주식 취득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감액 배당입니다. 회사에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받은 배당은 배당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재원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갖춘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지급금 처리보다는 가업성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지급금 해결 방법 7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언급한 방법들은 가지급금 해결 방법이라 했지만 결국 대표님의 수중에 현금이 들어와야 가지급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래서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과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위 방법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조하시어 더 이상 기업의 암덩어리인 가지급금을 방치하지 마시고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실행 전 사전 검토입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세 리스크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행 곳곳에 변수들이 튀어나오거나 실행 후 사후 관리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실행하셔야 과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하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가업성계 전문 S&P 경영자문의 임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